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 속닥이라는 채널에 이번에 사람 속에 피는 꽃이라는 게임 개발자분들을 이제 처음으로 모셨는데 혹시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삶 속에 피는 꽃을 만든 팀 안개꽃의 팀장 분필갈매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 속에 피는 꽃 게임에서 이 사운드, 음악 맡은 꺼무고 실명으로는 김준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사람 속에 피는 꽃이라는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사람 속에 피는 꽃은 일단은 게임이 시작을 하면은 주인공이 누군가한테 뒤통수를 맞고 지하실로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굴러 떨어진 주인공이 눈을 딱 뜨고 나면은 이 지하실 안에 이 기둥 앞에 어떤 어여쁜 미소녀 한 명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그 소녀에게 말을 걸면은 이제 이 지하실은 지금 잠겨 있는 지하실이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당신은 묶여있는 나를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묶여있는 소녀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지하실을 탈출도 하고 이 소녀와 이제 소녀에게 얽힌 어두운 과거들을 함께 알아가면서 소녀와 진실된 관계를 꼽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명 이제 삽빛꽃은 지금 7월 25일쯤에 출시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떤 단계이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이제 단계를 밟으실 건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나요? 일단은 단계라고 하면 완전히 출시가 된 단계고요. 지금 한국어랑 일본 쪽이랑 영어권에다가 이제 번역을 해서 출시를 해둔 상태고, 앞으로는 이제 중국 쪽이랑 그 남미 쪽, 그쪽 언어 대응을 해서 출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가능하다면은 뭐 좀 더 게임에 인기가 많다면 뭐 굿즈 같은 것도 조금씩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 글로벌적으로 뭔가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계획을 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는 게임 만드는 이유가 제가 만든 게임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은 뭐 이제 제가 한국어로 내면은 당연히 많이들 해주시겠죠. 근데 이제 외국의 사람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게임이 되게 한국적인 게임인데 이런 한국적인 무언가를 좀 외국 분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한번 출시를 해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팀 이름이 안개꽃이라는 팀 이름인데 이제 이런 팀이 결성된 스토리랑 어떤 과정으로 사람 속에 피는 꽃이 나는지 간단하게. 뭐 일단은 팀에 가장 처음 들어온 멤버가 여기 있는 이 꽁고님인데요. 이제 전에 만들었던 게임을 꽁고님이 되게 좋게 봐주시기도 했고, 제가 이제 만들었던 그 게임 개발 행사 원치킨 게임잼 거기에 참여를 한번 하셨어서 뭔가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저한테 같이 게임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너무 좋다 하고 이제 바로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픽은 누가 하지 하면서 막 찾아다니다가 같이 제가 이제 그때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같이 그 팀 과제를 하던 그래픽하는 친구 한 명이 엄청 되게 잘하고 일 처리도 빠르고 뭔가 일 센스도 좋고 하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어서 한번 같이 이런 게임 만드는데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팀이 그렇게 결성이 되게 됐어요. 그럼 그 아트분이 이제 모란의 캐릭터의 디자인을 맡으신 분이신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대외적으로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작품을 아무래도 기획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기획을 했고 그리고 뭔가 이 작품을 설계를 할 때 보통적으로 유저들이 이런 감정, 이 작품을 경험했을 때 이런 감정과 이런 경험을 이제 겪었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통 저는 이제 작품을 기획을 하는데 혹시 뭐 그런 생각 같은 걸 지니고 개발하신 게 있나요? 사실 사람 속에 피는 꽃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플레이랑 이 내러티브랑 절대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기타 다른 게임들, 스토리 중심 게임들은 그런 퍼즐이나 게임 플레이가 이런 스토리가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 플레이가 이 스토리를 뒷받침해 주냐 하면 그게 아니었던 게임들이 은근 많아서 제가 전에 만들었던 게임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한번 보완해보는 노력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뭐 간단한 퍼즐들이라든지 미니게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게임의 내러티브, 게임의 연출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보강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플레이를 통해서 이 플레이어 캐릭터 아니면 그 연출에서 느껴져야 될 감정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도 이제 스토리 전달하는데 되게
그 텍스트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텔링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제 이런 영감을 텀블벅 쪽에서 봤을 때 아우터 와일즈라는 게임에서 조금 이제 영감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 게임에서는 되게 이제 보통 게임에서 그 보상을 주잖아요. 어떤 걸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보상 자체를 어떤 뭔가 골드나 이런 재화 같은 게 아니라 정보라는 거를 살짝 보상으로 줘서 사람들이 되게 이거가 어떤 퍼즐일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어떤 이제 그런 걸지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유발하는 방식으로 아우터 와일즈가 설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참고가 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참고가 되신 건지 조금. 일단은 전 아우터와일즈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완전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정보로 완전 다른 지역에 있는 퍼즐들을 해결을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지식이 이 세계 광범위하게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디자인을 제가 참고를 한 거고 그게 이제 사람 속에 피는 곳에 어떻게 녹아 있냐면은 지하실에서 이제 모란의 생일을 알아내는 거랑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문양들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쵸. 돼지우리 암호인 건데 이제 지하에서 그 비밀번호를 알고 나서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지상에서는 그 지상만으로는 아무것도 풀 수가 없거든요. 이 지하에서 그런 정보를 알고 나야 이제 1층에 올라와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이제 게임의 전체적인 설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1층에서 절대 알아낼 수 없는 그 정답들을 모라니와의 이 잡담을 통해서 이제 유대감도 깊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1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람 속에 피는 꽃 게임을 엔딩까지 다 본 유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 속에 피는 꽃의 매력은 초반에 이제 좀 게임을 진행하다가 그 모란의 손을 자르는 부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쪽이 생각보다 초반 쪽에 나오는데 네. 그쪽에서 연출적인 요소가 갑자기 드러나면서 이 주인공이 처음에 원래 과거에 대한 그런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이 자르는 과정에서 그 겹쳐 보이는 그 연출적인 요소가 되게 신박했고 전 그 과정에서 뭔가 얘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얘 뭔가 네. 과거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뭔가 이 이야기의 뭔가 진실이나 그런 걸 좀 알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제 집중력 있게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았어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났을 때 그 오는 희열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이건 살짝 스포성이긴 하지만 이제 저는 주인공의 입장 모든 그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나중에 다 알고 나면 주인공이 원래는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총 3가지 선택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이 선택을 하기까지의 그런 감정도 되게 매번 달랐어갖고 되게 그런적인 스토리적이랑 집중력 측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임이라 생각을 하는데 개발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사람 속에 피는 꽃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매력. 근데 저희가 사람 속에 피는 꽃을 만들 때 그거는 하나 확실했어요. 이 모라니를 굉장히 예쁜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 게임은 성립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모라니가 굉장히 예뻐야 한 번이라도 더 말을 걸고 싶고 더 이제 감정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모라니와의 이런 상호작용이지 않을까. 저희가 게임을 애초에 디자인을 할 때 이 한 캐릭터와의 유대 관계가 변화하는 거를 플레이어가 몸소 느끼게 하자. 그냥 텍스트나 뭐 감정 묘사로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직접 느껴야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라니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모라니와의 그 대화, 모라니의 그 과거 연출들 그거를 굉장히 매력적이고 잘 느껴지도록 저희가 만들었죠. 그럼 혹시 그 모란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이제 매력적으로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뭔가 신경 쓴 요소가 있을까요? 신경 쓰는 요소라 이것저것 많긴 한데 뭐 당연한 건 일단 외모 부분이고요. 이제 외모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본인 취향이 그쵸. 취향이 있어요. 저는 캐릭터에 하자가 있어야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자요. 혹시 이거? 그치. 이거? 왜냐면 하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한번 집중이 된단 말이죠. 이거가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이 흉터가 없었던 시절이 있는데 예. 그때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취향 이상해.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맞는 완전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쵸. 이게 없을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캐릭터가 굉장히 평면적이고 입체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흉터를 넣고 그거에 맞는 과거도 꾸미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집중도도 더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이 그러나.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라색 뭐 네. 생머리도 좋아하고 뭐 예쁜 외모는 이제 그래픽 하시는 분이 잘 그려주시고 흉터도 한번 있어야 좀 사람의 시선이 그려질 수 있다. 왜냐면은 결국에 게임 화면에서 계속 모란이 얼굴이 그쵸. 계속 나오는데 저는 사람들이 시선 유도가 어느 한 곳으로 돼야 좀 편안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모란이 같은 경우는 흉터였던 거죠. 전 처음에 사실 그래서 모란이가 그 멀쩡한 상태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막 묶여 있어서 만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개인적 그게 들어가는 건지가 좀 궁금했던 이야기가 있었긴 했었는데 뭐 그런 아이, 이야기가 있었군요. 그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전혀 음. 다른 거예요. 그거 묶여 있는 그거는 이제 그 브레이킹 음. 배드의 오마주인 거고요. 혹시 모르지 DLC로 뭔가가 나올 수도 있어. 아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안 해. 제2의 엔딩이 나오면 싫어.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속에 피는 꽃이 이제 추리 어드벤처 장르잖아요. 근데 이제 2024년부터 뭔가 추리 관련된 OTT나 아니면 그런 방탈출이 유행을 하면서 되게 인디 쪽에서도 추리 어드벤처 게임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버닝비버 행사에서 많이 나온 게임이 플랫포머 게임이긴 했지만 2위 쪽으로 두 번째로 많이 보인 게임이 추리 어드벤처 맞아요.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인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파일을 많이 먹고 있다는 뜻인데 근데 저는 이제 사람 속에 피는 꽃이 이제 BIC 2023년에 루키 부문 이제 수상하시기도 했고 이번에 텀블벅 200% 정도 성공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시하신 이제 날에 그 신규 게임 1등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되게 시장적으로도 되게 좋은 성적을 좀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뭔가 개발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좋은 성과를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라. 이제 게임이 매력적이게 보이도록 노력을 많이 했죠. 게임이 매력적이게 보이게 한다는 거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게임 그 화면 안에 미장센이라고 해야 될까요? 게임 안에 이 한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좀 잘 다듬어서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이 게임이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어떤 등장인물이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한 화면 안에 담아야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플레이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만들었던 게임에서는 잘 못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리고 작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건 이제 혹시 어디서 보통 공부를 하셨는지가 공부? 그냥 공부? 개인적인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이제 예, 뭐 하신 그렇죠. 건가요? 아니 이거는 뭐 어디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인디 게임 쪽에 오래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반응이 잘 오는 그런 게임들이 있고 반응이 잘 안 오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 게임들은 이런 게임 화면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계속 보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도 했고 거기서 어떻게 그런 분위기라든지 뭐 기대할 만한 것들을 담아내는지를 많이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 속에 피는 꽃이라는 게임이 나오기 전에 그 단편 게임도 많이 제작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그 공간을 먹는 악어라는 게임도 스팀 쪽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실패 과정을 겪으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 속에 피는 꽃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을 텐데 이 과정에서 뭔가 배운 거나 깨달으신 그런 바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뭔가 대표적으로 뭔가 되게 대표적으로. 가치관적인 그런 거랑 바뀔 적으로 조금 큰 게 있을까요? 이제 게임 디자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가장 큰 거는 역시 스토리텔링 관련인데요. 제가 이제 전에 만들었던 게임들은 솔직히 말해서 게임 플레이랑 스토리텔링이랑 그렇게 막 완전 잘 맞아 있지는 않았었어요. 조금 스토리 보다가 퍼즐 보다가 스토리 보다가 퍼즐 보다가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었는데 사람 속에 피는 꽃에서는 그거를 이 퍼즐 자체가 이 내러티브와 관련된 무언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단장의 락커를 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단장이 이 세계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모라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맵 안에 있는 그 세계관과 관련된 물품들을 직접 보고 그거에 대해서 추리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디자인을 했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내러티브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퍼즐이라는 요소를 그 단편적인 퍼즐로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 서사적인 요소를 좀 넣어서 그렇죠. 깊이 있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군요. 퍼즐을 풀게 되면 종종 이제 과거 연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해서 뭔가 스토리텔링에 조금 깊이감을, 좀 몰입감을 줬나 싶었는데 이제 그런 퍼즐의 서사를 낸다는 방식은
의외로 그렇게 퍼즐 풀고 스토리 보여주고 하는 그런 보상 체계는 이미 다른 게임에 되게 많거든요. 되게 고전적인 방식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방식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퍼즐에다가 내러티브를 섞는 게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라디오 채널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모란이가 그냥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본인의 얘기를 같이 섞으면서 이 세계관과 관련된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런 이런 내러티브적인 것과 이 정보적인 게 적절히 섞여 있어야 퍼즐을 이용한 내러티브가 된다. 생각해보니까 라디오 같은 거 맞춰도 이제 맞춘 다음에 이 모란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즐겨보던 뭐 라디오 채널이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캐릭터 자체도 좀 더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고 보는 사람도 막 지루하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도가 이 서사가 끝까지 이제 게임 끝까지 완벽하게 작동을 하려면은 중요한 게 플레이어와 이제 모라니 간의 그런 유대를 좀 쌓는 그런 경우가 필요했는데, 근데 그 퍼즐 게임의 요소들 있잖아요. 뭐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중간에 시행착오. 근데 그게 다 결국에는 그 방향이 결국에는 모라니와의 그런 유대를 쌓는다. 그렇게 조금 장치적으로 다 귀속이 돼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기획자님이 많이 신경을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 대화가 아니라 이제 그런 퍼즐적인 요소에서도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죠. 사람 속에 피는 꽃에서 되게 특별했던 게 유니티로 만드신 줄 알았는데 RPG 메이커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커뮤니티 쪽도 좀 들어가 보니까 RPG 메이커 막 대회도 여시고 그런 커뮤니티 운영도 하시고 지금까지 나왔던 작품들로 다 RPG 메이커로 만드신 것 같아서 뭔가 애정이 되게 깊으신 것 같던데 뭔가 굳이 RPG 메이커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뭐 프로그래밍 할 줄 몰라서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를 때 게임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엔진이 RPG 메이커거든요. 이 장르라든지 만들려는 그것만 맞으면은. 그래서 RPG 메이커를 계속 만들었고 뭐 유니티를 배워볼 법도 했는데 제가 뭔가 그냥 게임을 빨리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 갈망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냥 RPG 메이커를 계속 쓰기도 했고요. 이제 뭐 그런 행사 같은 거를 만들었던 이유는 RPG 메이커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게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게임 개발이라든지 다른 쪽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기술은 좀 없으신데 게임 보는 눈이 좋거나 뭔가 그런 센스가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분들도 한번 RPG 메이커를 입문을 해보시고 게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름 애정을 품고 이것저것 하고 실제로도 결과가 잘 나왔어요. 전 처음에 이게 아무래도 RPG 메이커라는 게임을 이제 그런 툴을 사용해서 만든 게임들이 그 대표적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잘 나온 게임이어서 사람 속에 피는 꽃이 이게 좀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자격지심이었을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흔히 찌꾸루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임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게임의 플레이 방식 같은 경우는 좀 선호를 할 수 있어도 그 뷰는 뭔가 저도 좀 질리기도 하고 예쁘게 만들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형식을 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오죽하면 평가에 이렇게 만들 거면은 왜 RPG 메이커를 썼냐고 차라리 유니티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럼 뭐 유니티 알려주든가 지들이 프로그래밍 해줘. 나 할 줄 모른다고. 그만큼 신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앞으로 이제 작품할 때 유니티를 활용 안 하시고 RPG 메이커로만 일단은 계속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유니티 쓸 건데요. RPG 메이커 할 만큼 했어. 아니 개발하실 때마다 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알만들 쓰지 말아야지. 절대 안 써야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엔진인 게 어디서 버그가 났대요. 근데 버그 어디서 났는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코드를 내가 검색을 할 수도 없어. 보물찾기 해야지. 어딨지 하면서 막 드래그 하면서 막 눈으로 하나하나 다 보고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 진짜. 마지막에 그 버그 수정 한창 하고 폴싱 한창 할 때 그때 말이 안 돼요. 다시는 RPG 메이커 만드신 분이 보실 수도 있는데 뭐라고요? 아니 이게 현실인데 어떡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빠르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RPG 메이커를 쓰시면 된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좀 천천히 만들 거다. 유니티로 이제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클릭 같은 것도 활용하기에 너무 제약이 심하고 그런데
이제는 좀 클릭을 이용한 게임 플레이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유니티로 가야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스토리가 중심되는 추리 어드벤처 게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이제 뭐 캐주얼이나 그런 플랫폼 게임들이랑 개발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 방식이나 아무래도 스토리다 보니까 이런 복선 회수 방식이랑 그런 설계 방식이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다른 점 물론 아니요. 이제 제가 뭐 그런 액션 게임이랑 이런 게임을 다 만들어 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 중심 게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플롯 구성을 신경을 쓰는데 이제 다른 게임과 다른 점은 플롯과 이 게임 플레이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전후 관계가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아 여기서는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야지. 근데 여기 플레이 뭐 끼워 넣지? 플레이 이거 끼워 넣어야지. 그러면 이 다음에 스토리 어떻게 해야 되지가 이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동시에 생각을 하고 그게 잘 이어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다른 액션 게임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스토리나 플롯 같은 거를 신경 쓴다기보다는 뭔가 레벨 디자인이라든지 플레이 경험, 난이도 조절 같은 거를 신경을 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 난이도 조절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정형화된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스토리 게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판단의 기준이나 흐름의 이 틀이 스토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플레이도 떼어낼 수 없다 보니까 스토리도 생각을 하고 플레이도 생각을 하고 그걸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각 있잖아요. 그 모라니가 아, 동생 앞에서 이거. 바이올린 해주는 아,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모라니의 동생이 약간 좀 기관지가 힘들어서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지는데 이걸 이제 또 좀 잔인하게 미니 게임을 구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아요. 처음에는 모라니 동생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조금 모라니가 음악을 일하든지 아니면은 좀 바이올린 이런 거를 좀 연주하니까 애가 좀 많이 좀 안정을 많이 갖는 것 같다. 어느 정도 그 둘의 좀 유대를 좀 표현하는 과정에서 미니 게임이 난이도를 이제 조절하게 돼요. 플레이 방식 바꿔지면서 굉장히 사실 그 뭔가 그 위아래 움직이는 거는 사실 스타듀밸리나 아니면은 셀레스트 같은 경우는 맞아, 많이 맞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여기서 뭔가 좀 변주를 가해서 그들의 유대 관계를 보여주면서도 이제 그 퍼즐을 그 퍼즐에서도 그럼 그들의 유대 관계가 좋아지는 게 보여야 되니까 이거를 구현하려고 엄청 신경을 많이 썼고 이제 많이 바뀌었었어요 퍼즐 컨셉도.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고민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처음에 뭐였었더라?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막 게임을 난이도를 쉽게 만들고 있다 하는데 전혀 직관적이지도 않은 뭔가 맞아. 그래가지고 좀 리듬 게임 같이 생긴 그런 게 그래서 있었지.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또 이제 그런 미니게임도 좋았지만 되게 음향적으로도 숨소리나 그런 게 되게 디테일적으로 되게 잘 드러나서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그런 디테일적인 적이 되게 많이 보여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스토리나 아니면 게임을 이제 기획을 하실 때 어떤 작품들한테 영감을 받으시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이제 사랑 속에 피는 꽃은 이제 어떤 작품들한테 영향을 좀 받으셨는지가 와 이것도 너무 많은데. 근데 일단은 예, 첫 번째로는 뭐 당연히 브레이킹 배드고요. 음. 그 게임에 처음 시작하면 나오는 그 빈스 길리건 언급하는 것도 그분이 브레이킹 배드 극작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이 스토리나 이런 극을 너무 잘 쓰셔서 그 브레이킹 배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사람 속에 피는 꽃을 만들기도 했고요. 뭐 그 외에 일단은 게임 쪽부터 얘기를 하자면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도 거기서 영감을 받았었고 그리고 장화홍련 그 영화 거기서도 영감을 받았었고 올드보이도 많이 봤었고 그 박찬욱 감독 영화 박쥐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친절한 금자씨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 맞아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영감을 많이 받았죠. 거기는 아예 연출 하나를 오마주로 했었고 그래서 영상물은 이 정도랑 게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터 월즈 뭐 검은 방 시리즈 아니면은 그 디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그런 횡스크롤 호러 게임도 있었고 반교 디텐션도 있고 또 뭐 이것저것 더 있었던 거 그 소녀 위담이라고 하는 옛날 쭈꾸루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출을 되게 많이 따왔고요. 분위기도 많이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 속에 피는 꽃의 소재가 사실은 꽃이 이제 주로 주 소재고 이거죠. 이제 뭐 정치나 불교 같은 되게 쉽지 않은 요소들도 많이 보였는데 이런 소재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가 뭐 이제 꽃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동아리를 하나 했었는데 제가 1학년 때는 되게 좀 아싸처럼 지내서 동아리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아리에서도 좀 되게 소외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동아리 임원들이 이제 2학년들이 동아리 임원을 맡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A라는 직책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그 직책을 안 하려고 해서 이제 돌다가 아사인 저한테까지 이제 제의가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은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가 올까 하면서 불쌍해가지고 제가 그 직책을 맡았었는데 임원 취임식 같은 거를 이제 하는 날에 임원의 사수분들께서는 새로 임명된 그 임원들한테 막 꽃다발 주면서 막 축하한다 그러는데 저만 이제 사수가 없더라고요. 도망가가지고 전 사수가. 그래서 그 동아리 전 회장분께서 이제 꽃다발 그냥 주고 마셨는데 그때 이제 너무 회의감이 세게 와서 취임식 뒤풀이도 이제 패스하고 저 혼자 지하철에서 지하철 타고 집 가는데 꽃다발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부터 약간 그 꽃에 대한 제 인식이 좀 많이 뒤틀리게 된 것 같고요.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 오케스트라 그쪽 동아리였는데 아마 많이 해보셔도 알겠지만 오케스트라에서 꽃다발 받으면은 정말 쓸데없잖아요. 아이고, 똑바로 말해. 용도에 따라 다르죠. 용도에 따라 다르다. 근데 꽃다발만 딱 주면 이거 되게 처치곤란하냐? 그렇게는 공연 끝나고 이제 꽃다발 엄청 많이 받으면 막상 받을 땐 기쁘긴 하고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인데 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뒤에가 조금 그러니까 이런 되게 묘한 간극이 저를 좀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서 꽃에 대한 소재를 쓰게 됐었고요. 왜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저는 이런 팀장님의 이런 생각이 뭐 이런 좀 불우한 환경이 아니라 잠깐만요, 무슨 소리야? 이런 환경에서 조금 살아온 게 그 꽃으로 약간 그런 사람을 조금 사랑 속에 피는 꽃이 스토리적인 부분만 아니라 그 퍼즐 쪽에도 되게 짜임새 있게 잘 짰잖아요. 근데 이런 퍼즐 설계도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운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퍼즐에 대한 영감이나 그 레퍼런스는 보통 어디서 찾으시는지가 이거는 일단은 뭐 축구도 게임들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그런 뭔가 국룰처럼 여겨지는 그런 퍼즐들이 몇 개 있단 말이죠. 이제 생일을 알아내가지고 비밀번호를 풀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축구도 게임들에서 했고 제가 러스레이크 시리즈도 광팬이어가지고 거기 있는 퍼즐들을 저희 게임에 맞게 알맞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넣었더니 나쁘지 않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던 거는 퍼즐에서 이제 한번 이제 퍼즐 다 풀고 1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밖으로 나가면 그 1회차로 다시 한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때 같은 기믹이더라도 다른 퍼즐 플레이를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개 보여서 되게 짜임새있게 잘 짰다라고 느껴져서 약간 그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 아우터 웰즈에서 영감을 받은 거고요. 이런 정보라든지 그 잡담하기에 대한 능력이 생겼을 때 잡담하기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로 새로운 퍼즐들을 풀어낼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아우터 웰즈에서 따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토리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유저의 흥미를 되게 잘 끌고 가야 되고 되게 몰입도가 깨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피꽃은 어떻게 유저를 흥미있게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게 설계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팀원들한테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어그로를 끌어라. 이제 여자애가 묶여있고 뭔가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앞에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려고 이러는 거지?로 일단은 어그로를 한번 끌고 제가 보기에는 좋은 몰입이 잘 되는 스토리라는 게 계속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게임 안에서 계속 이제 나열을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게임 플레이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런 스토리 중심의 게임에서는 제가 WWE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WWE를 조져야 된단 말이에요. UFC를 하면 안 돼요. 나는 너희들을 퍼즐로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은 퍼즐로 어려워야 제맛이지 이러면 사람들이 다 스토리 안 보고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스토리를 보라고 만든 게임이니까 퍼즐로 WWE를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기분 좋은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나 퍼즐도 풀었어. 와, 스토리도 들려주네. 와, 너무 좋다. 와 같은 구성을 만들어야 게임의 스토리의 몰입도 깨지지 않고 퍼즐도 적당히 이제 컨텐츠 채워가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유저 리뷰 중에도 퍼즐이 되게 쉬웠다고 그렇죠. 하는 다 의도된 거였거든요. 완전 의도죠. 퍼즐이 너무 어려우면 스토리에 몰입이 안 되고 퍼즐에서 막혀버리니까 되게 짜증나고 힘들어요. 게임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 게임에 퍼즐은 쉬워야 된다. 몰라. 엔딩이 예. 이제 진 엔딩이랑 그 일방적인 두 가지 엔딩 해갖고 총 3가지가 있잖아요.
그 유저 반응을 혹시 자주 보시는 많이 편이신가요? 봤죠. 보시면 이게 살짝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 진 엔딩과 관련된 그런 피드백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되게 부정적인 반응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좀 있다고 느끼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뭐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팀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첫 번째는 뭐 그냥 제 능력 부족인 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 순간의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막판에 진엔딩을 조금 후다닥 이제 쓰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냥 제 실력 자체도 그런 좀 긴 좀 빌드업이 잘 돼야 되는 그런 감정을 소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실력이 아쉬워서. 그렇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이거 납득이 안 된다, 이거 별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납득이 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인데 그 부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유저분들께서 되게 이 게임의 스토리와 현실을 많이 비춰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인이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나다니 이거는 너무 좋지 않은 스토리입니다. 뭐 이런 누군가를 막 죽였던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뭔가 다 구원받고 뭐 회개하는 것처럼 엔딩이 나다니 이거는 너무 지금 현대에 올바르지 않은 스토리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는 그런 분들이 현실에서 좀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실망을 하신 상태에서 창작물에서 그런 현실들이 비쳐 보여가지고 약간의 PTSD가 살짝 오셔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전 좀 되게 다른 의미로 슬펐어요. 이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얼마나 억울하실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죄송스럽긴 하네요. 다음엔 더 잘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사실 게임 속에서 이미 몇 가지 현실의 모티브를 현실 사건의 모티브를 많이 가져왔었고 닥치니 업 같은 그런 걸 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트리거가 발동돼가지고 그런 피드백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끼는 뭐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결과 나와서 이렇게 엔딩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또 그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버리면 게임 속에서 그쵸, 안 그러면 되죠. 해결이 되는 건가? 정말로 그럼 그게 다 끝인가? 그쵸, 그건 또 그쵸.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진엔딩에서 여기서 저희가 더 뭔가를 더 가미하는 거는 오히려 뭔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런 소재를 채택한 만큼 당연히 그런 피드백은 뭐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어떤 분들께서는 그 도전 과제 이제 득도했다라고 네. 하는 거에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불교 쪽에서는 부처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도 굉장히 많은 고행과 가르침을 설파하려고 온갖 고생들을 많이 했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주인공 캐릭터의 엔딩 이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이끼가 막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막 진짜 막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런 모습을 바랬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끼가 엔딩 이후에 본인의 이런 깨달음, 이런 혐오에서 벗어나고 뭔가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흉을 이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설파를 하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실행을 하러 가든 그런 일들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한편으로 또 그거죠. 저는 이런 폭력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그 1회차는 괜찮았거든요. 1회차가 다시 한번 반복되게 되면 퍼즐을 다시 새롭게 풀 수 있고 다시 이렇게 1층으로 다 풀게 돼서 1층으로 나가게 되면 저는 사실 2일차까지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그 사이드 쪽에 있는 그런 퍼즐이 있는지 모르고 다시 한 번 더 밖으로 나갔는데 다시 똑같은 그런 퍼즐을 플레이하니까 이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2회차 플레이가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딩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이 조금 비직관적이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게 살짝 아쉬웠고 그 유저 평들을 보니까 이제 저랑 조금 비슷한 이제 실수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의도된 건지 아니면 그 우연의 그런 발견을 위한 장치였던 건지가. 제 실력 부족하죠 이제. 아니 저는 당연히 이제 플레이어들의 그런 모험심을 좀 믿은 그거였던 건데 이제 1층에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막 조사를 하고 풀려고 노력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 그것도 게임의 기조가 뭔가 풀어야 될 게 있으면은 눈앞에다가 막 직접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기조였기 때문에 1층에서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괴리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참 잔인한 사람들 아닐까. 모란이가 그렇게 묶인 채로 꼭 열쇠 찾아달라고 꼭 이렇게 찾아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열쇠 찾아달라고 1층 좀 나가자마자 문이다. 아니 그 열쇠 찾아달라고 했으면 좀 찾아주지 좀. 그 1층에 대해서 뭔가 게임 선택지에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지하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퍼즐이랑 1에서 그리고 1층에서 보는 우리가 보는 퍼즐에서 설명이 좀 많이 달라요. 맞아요. 결이 많이 다르고 뭔가 게임 제작자의 최대한 그 개입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으셨어가지고 아마 저희가 이제 개발 중에도 이제 이런 이제 의견은 있어도 1층에 문 열기 전에 정말로 나갈까 이런 멘트 안 할 거다 이렇게 요청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걸 제가 의도를 했었냐면은 이 지하랑 이 1층이랑은 굉장히 별개의 세상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이 지하에서는 되게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막 누가 막 개입을 하고 쭉쭉쭉 하는 그런 세상이고 1층은 완전히 고요하고 되게 건조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불교적인 얘기인데 이제 뭐 속세와 뭐 하늘 세계 약간 뭐 그런 류의 레이어를 만들고 싶었어서 좀 뭐 지금 와서 저도 살짝 헷갈리기는 하네요. 이게 여기가 속세고 여기가 하늘인지 여기가 속세고 여기가 하늘인지 그땐 헷갈린다고 하지 말고 재해석을 했다고 하면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간에 이 1층이라는 이곳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되게 건조한 곳이기를 제가 원했어서 뭔가 그런 UI적인 텍스트는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정말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문을 열기 할 때 진짜 나가시겠습니까? 라든지 뭐 금고나 다른 상자 같은 거 열어도 진짜 한 번 더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텍스트도 애초에 안 넣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 넣게 되었죠.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게임 인터뷰랑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건지가 좀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아요 저희도. 스토리와 퍼즐이 중심이 되는 이런 추리 어드벤처 장르 게임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뭔가 실수했던 거나 아니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요소들? 네, 첫 번째로는 뭐 어렵게 만들지 말 것. 너무 어려우면은 스토리가 막혀요. 스토리 다음 거 보고 싶은데 이 스토리 인지 잡히고 어려운 퍼즐 풀면은 사람이 진도 빠지고 재미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난이도는 최대한 쉽게 가는 게 맞다. 심지어 이제 만드는 사람이 이 정도면은 진짜 쉽지라고 해도 플레이어는 항상 어려워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퍼즐이 가능하면은 좀 스토리와 연관이 돼야 된다. 뭐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얘기들에 다 했던 얘기인데 결국에는 퍼즐이라는 것도 그 스토리를 뒷받침이 되어야 이게 하나의 게임으로서 맥락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 속에 피는 꽃 게임을 통해서 뭔가 최종적으로 유저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게 조금 더 길게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저만의 진 엔딩은 그 두 번째 살인 엔딩이거든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만들었었냐면은 사람들이 이 엔딩을 보면서 그 버튼 누르기를 굉장히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경악을 하면서 막 눌렀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 앞서 이 쌓았던 이 유대감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인 거죠. 그 무너진 유대감을 실질적으로 본인의 액션을 취하면서 그 드는 그 복잡 미묘하고 절망적인 그 감정을 직접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도 플레이하신 분들은 열심히 버튼을 누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감정을 이제 느끼게 하려고 최대한 모란이를 실제 있는 뭔가 사람처럼 느끼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도 다들 죽이기 버튼을 누르는 거를 주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안도하긴 했어요. 그래 다들 모란이를 진짜 사람으로 좀 봐주는구나, 진짜 있는 캐릭터로 봐주어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주저없이 그냥 죽인다를 누를 줄 알았는데 주저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때 죽이기를 선택하기 전에 스토리를, 그러니까 상황을 대충 거의 다 아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되게 망설였거든요. 왜냐면 이끼라는 캐릭터 입장이다 보니까 그 이끼라는 캐릭터가 잘못한 게 있고 그래서 뭔가 죽이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근데 또 안 죽이면 내가 또 위험할 것 같고 하니까 그런 감정적인 귀차가 좀 저도 많이 일어났었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좋은 게 결국 직접 체험하는 컨텐츠라고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런 도덕적 딜레마 이런 고민들을 직접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마치 뭐 디트로이트 휴먼이라고 아시려나요? 알죠.
그런 게임처럼 되게 도덕적 딜레마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잘했죠. 저도 그런 게임 언젠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비슷한 이제 인디적인 꿈을 꾸는 개발자들한테 조언할 점이 있으신가요?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습. 게임을, 작은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본인이 어떤 거를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임 만들면서 그런 사람들이 말해주는 조언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테크닉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런 센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만의 거를 좀 만들어내시고 그런 이상한 실수들을 안 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한 상태에서 조금 큰 게임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조그만한 게임을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작은 게임들 몇 개 만들다가 한번 각 잡고 크게 만들어야지 해서 몇 번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가 됐지, 그거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든가 아니면 게임이 굉장히 별로든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동감하는 게 비슷한 개발 마인드 갖고 있거든요. 그 큰 게임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게임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나중에 경험이 쌓인 다음에 큰 게임을 도전해야지, 처음부터 큰 게임 만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물도 별로 안 좋게 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작은 게임을, 이 게임 개발 내적인 것도 있고 외적인 것도 있거든요. 이제 게임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 게임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고 그거를 계속 고쳐 나가지. 그리고 사람들이 말로 안 하는 피드백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되게 반응이 좋다면 왜 반응이 좋을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반응이 안 좋다라고 하면 왜 반응이 안 좋을까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플레이를 시켰을 때 어떤 부분에서 수월하게 하고 감동을 받고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재미없어 하는지를 그걸 봐야 본인이 어떻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팀원 간의 소통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해봐야죠. 잘 소통에 뭐라고 해야 될까, 핏을 맞춘다? 소통에 그 깔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많이 해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게임 만드는 거가 좀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연습 많이 해가지고 자전거 잘 탈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뭐 사이클 대회를 나가고 뭘 하지. 세발 자전거도 못 타는 애가 무슨 사이클을 타러 가냐고. 먼저 이제 시작은 일단 1m, 1m 그치. 가기 연습해가지고. 그러면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추후 개발하고 싶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게임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계획 중인 거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 이제 유니티로 넘어가려고 연습작으로 뭐 좀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색칠 공부 같은 느낌으로 막 색칠을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스토리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짧은 게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제가 얼마 전에 피크를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네. 피크에서 제가 되게 좋았던 게, 그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스태미나를 쓰는데 그 디버프 표시가 그 스태미나 안을 침범을 해가지고 표현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 뭔가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는 그 연출이 스태미나랑 이제 화면 연출이랑 같이 보여줘서 그 긴박함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았어서, 그걸 어떻게 노벨 게임하고 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추천을 받은 게임인데, 도키메키 메모리얼즈라고 1970, 80년대 그런 게임이 하나 있대요. 되게 올드한 리언신데 그게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거기서 되게 좋은 점이 기본적으로 육성 게임인데, 육성을 한 캐릭터 스탯대로 중간중간에 미니게임이 나오는데 그 미니게임에 스탯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그 육성하고 게임의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아직은 게임을 안 해봤는데 플레이를 해보고 이것저것 좀 많이 배워서 연결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해야죠. 이제 두 번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를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좀 한국의 좀 가난한 동네와 뭔가, 제가 멕시코 깽단 같은 걸 좋아해서 멕시코 깽단 같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뭔가 깽판을 치는 그런 밝고 우당탕탕하는 게임을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되게 복합적인 신비로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사람 속에 피는 꽃을 지금 해보신 유저들이 아마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유저들과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뭔가 마무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단하게 두 분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아니면 대표자 한 명만 하셔도 돼요. 네, 뭐 저희 게임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크게 관심 받고 사랑받을 줄 몰랐는데 큰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게임을 계속 만들기는 할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게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은 저희가 실망시켜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